모두 지식 쇼! 1592년 8월 13일 당포 앞바다에 도착한 이순신. 전라 좌수사 이순신의 함대와 전라 우수사였던 이혁기의 함대, 그리고 경상 우수사 원균에게 남아있던 소수 함대까지 조선 수군의 규모는 60여 척에 달했고 상대인 와키자카의 함대는 133척으로 2배 이상 차이가 있었습니다. 조선 수군이 당포 앞에 진을 치고 있을 때 목동이었던 김천손이라는 사람이 찾아와 와키자카 함대 73척이 먼저 견내량에 들어와 정박 중임을 알려줍니다. 견내량은 폭이 좁고 암초가 많아서 무겁고 크면서 느린 조선의 판옥선이 활약하기 힘든 곳이었습니다. 이때 원균은 그냥 돌격하자고 제안했지만 이순신은 이를 거부하였고 적을 넓은 곳으로 유인해 싸우기로 계획합니다. 1592년 8월 14일 이순신은 판옥선 5척으로 견내량의 적들을 유인하기로 하고 광양현감 어용담에게 출격을 명합니다. 판옥선 5척이 미끼가 되어 적을 토발하였고 저 멀리 조선의 본대 병력의 존재도 확인하게 됩니다. 대체 무슨 생각이냐 이순신. 일단 차분히 대응하라. 일단 와키자카 군도 섣불리 미끼를 물진 않았고 신중하게 대응합니다. 이 상태로 30분 이상의 교전이 진행됐고 당연히 불리했던 선발대는 뒤로 후퇴하기 시작합니다. 전군 퇴각하라. 이를 뒤에서 지켜봤던 조선 함대의 본대도 같이 후퇴를 하게 됐고요. 여기에서 전체 조선 수군의 후퇴를 지켜본 와키자카 군의 인내심이 한계에 드러납니다. 이러다간 공을 다 뺏기겠군. 못 참겠다. 전군 출격! 패배를 모르던 와키자카 군이기도 했지만 같이 출전했던 구키 요시타카에게 공을 뺏길 것 같아 조바심이 났기 때문이었죠. 지금 이순신을 잡으면 개전사상 최고의 무언을 세우게 되니까요. 드디어 출격 명령을 내리고 와키자카 함대 73척은 모두 조선 수군을 쫓기 시작합니다. 유인작전이 성공한 것이지요. 물살도 아래쪽이었고 일본 수군의 기동력이 더 좋으니 신이 나서 추격이 시작됩니다. 이때 이순신은 미리 통영 쪽에 이혁기의 부대를 매복시켰고 원균의 부대는 화도 쪽에 매복시켜 놓았습니다. 추격이 길어지고 방화도에 다다르자 이순신은 명합니다. 하객진을 펼쳐라. 징소리가 울리고 일사불란하게 훈련된 조선의 연합함대는 부대를 3개로 나누어 하기 날개를 활짝 편 모양과 닮은 반원 모양의 하객진을 펼칩니다. 이제부터 조선 수군은 넓게 자리 잡고 일본 수군은 이 좁은 것을 통과해 들어와야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또 아셔야 할 건 와키자카 군이 추격을 한 거리입니다. 와키자카 군이 추격을 시작한 곳에서 방화도까지의 거리는 대략 18km에 이릅니다. 이 거리를 어떻게 이동할까요? 이 시대에는 모터 따위는 없습니다. 사람이 붙어서 노를 젓고 와야 한단 말이죠. 반면 조선의 함대는 10km 정도만 노를 저었습니다. 당연히 체력적으로 일본 수군은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거기다 먼 거리를 추격하다 보니 서로 배의 간격이 많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하객진의 품으로 와키자카의 수군이 차례차례 진입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전투가 시작됩니다. 돌격대장 거북선 2척이 먼저 선봉으로 적진 한가운데 진입합니다. 몸으로 들이받고 상하 좌우로 화포를 쏘며 와키자카 군의 진영을 헤집어 놓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조선 함대의 포격도 시작됩니다.
모든 전술엔 약점이 있고 하객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와키자카군은 재빨리 가운데를 치고 들어가 하객진의 가운데를 끊어 공격해 조선군을 반쪽으로 갈라버리려 했지만 이를 꿰뚫어본 이순신은 모든 함대에게 적의 선두 함대에게만 집중포화하도록 명령합니다. 쉽사리 다가가지 못하고 얻어터지고 있는 찰나, 뒤쪽으로 매복해 있던 이억기군과 원균군이 퇴로를 포위하고 마찬가지로 하객진을 펼치고 포를 쏘기 시작합니다. 이제 와키자카군은 전방위로 갇혀서 포격을 받게 된 것이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던 와키자카군, 전투는 오후까지 이어졌고 와키자카의 수군은 대패합니다. 전체 73척 중 60여 척이 격침되기에 이르죠. 적의 주력함인 안택선의 수용인원이 약 200명이었던 걸 감안해 추산해보면 약 8,000명에서 9,000명의 와키자카군이 이곳에서 전멸한 것입니다. 전세가 불리하자 대장선에서 조그마한 배로 갈아타고 도주를 시도하는 와키자카. 인근의 작은 섬인 한산도로 도망간 와키자카와 잔당들. 하지만 이곳은 무인도였습니다. 먹을 것이 없겠죠. 추격한 조선 함대는 와키자카군의 배들을 모두 태워버렸고 한산도를 포위해서 와키자카군이 도망을 못 가게 만듭니다. 꼼짝없이 무인도에 갇혀버린 와키자카군이죠.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납니다. 패배감에 할복하는 병사들과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기 직전에 허덕이는 와키자카의 잔당은 미역을 먹으며 시비를 버팁니다. 그러던 찰나 일본의 지원군이 나타났다는 소식이 들리고 조선의 함대는 철수를 했고 이때다 싶어 뗏목을 만들어 와키자카는 탈출하게 됩니다. 이후 와키자카와 자손들은 이날의 아픈 추억을 기억하기 위해 매년 음력 7월 8일 미역을 먹었다고 합니다. 임진왜란 도중 와키자카 야스히루는 이런 말을 했다고 했죠. 내가 죽이고 싶은 사람도 이순신이고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도 이순신이고 함께 차를 마시고 싶은 사람도 이순신이다 라고 이순신을 흠모했다고 합니다. 이 엄청난 패배로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수군을 포기하였고 이후 절대 조선 함대와 마주쳐도 싸우지 말고 도망가라고 명합니다. 조선의 수군과 이순신은 이때부터 공포의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순신이 전라도 쪽 바다를 사수함으로써 호남 지역을 절대 사수할 수 있었고 곡창지대였던 호남을 사수함으로써 육지의 전투에서도 든든한 식량 보급의 밑바탕이 되어서 임진왜란의 전세를 역전하는 계기를 만들게 됩니다. 이 해전은 한산도에서 이룬 큰 승리라 하여 이후 한산도 대첩이라 불리게 되었고 지금도 세계의 많은 사관학교에서 이순신의 복잡하고도 섬세한 이때의 전술을 공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